자, 시즌2 3회 방송에서는 진행할 코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국회 24시 코너는 박정호 기자가 취재해서 발제하는 코너로서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야기 중에 본인이 딱 봤을 때 아주 중요한 현안 선정해서 다루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정호 기자가 발제하고 두 의원님들이 통찰력 있는 해설과 논평, 저는 그냥 듣고 있겠습니다. 자, 박정호 기자, 네. 기대도 됩니까?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코너는 알아야 바꾼다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현안을 좀 더 깊이 이면을 들여다보는 코너. 이것도 뭐 야당하고 또 언론이 호도하는 프레임 같은 것들을 뒤집어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런 시간. 또 두 의원님의 맹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의 코너를 하나 우리가 마련했는데 어떤 코너죠? 이렇게 하죠. 네. 이재정 의원 코너 먼저 하세요. 예? 뭐 하실 건지. 뭐 진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또 아니요. 껴드신 거예요? 아니요. 네. 아니,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뭐 메이저 방송 3사를 포함해서 종편 이런 데서 하는 통 말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은밀한 얘기가 그러니까 뭐가 판도라 있을까. 이런 데 말고. 예. 우리만 할 수 있는 이런 얘기 뭘까 네.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정치인의 이면들 이제 뒷담화를 해볼까. 뒷담화. 뭐 여러 가지 뭐 고민을 했어요. 고소됩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뒷담화는.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뒷담화일 수도 그런 있는 거 거죠. 괜찮죠. 미담. 그렇죠. 뭐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정치인의 일상 들여다보기도 될 수도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어쨌든 야사 이야기를 하면 제가 조금만 이렇게 앞에서 운을 띄우면 또 저분이 막 보태실 거잖아요. 다 하세요? 예. 야상 다 하세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리고 정치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제작진에게 얘기했죠. 좋네요. 정치인의 야사라든지 정치인도 인간이다. 네. 인간적 모습.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삶을 사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또 이재정 의원,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에 갔다. 그래서 뭐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한다. 이러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실제 비례대표 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궁금해요. 지역구 의원들은 네. 어떤 활동을 하고 그 간극은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도 하면 좋겠다 싶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어떤 코너면 좋겠어요 했더니 제작진이 제목을 딱 지어서 자, 이름이 오셨어요. 이재정의 오프 더 레코더. 어때요? 제가 진 건 아니고요. 오프 더 레코더. 왠지 박지원 변호사가 하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코 푼다는 뜻이 같아요. 오프도 뭐. 오프 더 레코더. 그렇다고 제가 원어민 발음을 요구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낯설지? 괜찮죠? 예, 예. 오프 더 레코더.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런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했는데 그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코너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저는 다 녹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사실은 쟤랑 좀 가까운 분이 국회의원이잖아요. 높은 사람이 됐는데 높은 사람? 그 페이스북이나 그 트위터를 가끔씩 봐요. 예. 보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이렇게 국회의원이 돼 있으니까 예전에 이게 딴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었고 그냥 우리 친구가 정치도 하면서 애도 보고 출근도 하고 퇴근도 그런 모습 보면서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좀 알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네요. 네네. 사실 저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트위터는 우리 의원실에서도 하고 네. 저도 하면서 이제 공적인 메시지를 띄우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적으로 많이 쓰시죠? 네, 페이스북만 이제 제가 올리고 싶을 때 올리는 이제 사적인 얘기를 그냥 사적인 감성을 올리려고 이제 쓰고 있고요. 의원실에서는 공식적인 메시지를 하는데 거기 안에 가끔씩 이제 아이 얘기를 하죠. 물론 뭐 아이 사진을 올린다든지 개인 정보를 올리진 않지만 네. 예 그렇게 너무 그래서 합니다. 정치인도 다 우리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도 아마 이 코너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드네요. 제가 제목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뭐죠? 예. 시즌 1에서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이렇게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주 좀 딱딱한데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시즌 매주 하기 1에서. 어렵습니다. 근데 시즌 2에서는 정청래 오타 수정. 오타 수정? 네. 기사에 오타 난 거 수정하는 건가요? 오늘의 토픽 수정하기. 이야, 근데 막 뭐 하나 이름 만드는 거 도사십니다. 오늘의 진짜로? 토픽 수정처럼 맑게 들여다보기. 와. 그래서 제대로 오타 수정. 보기. 내공이 역시 있어요. 네. 프리즘 대단하세요. 없이. 혹시 그 제대로 고민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생각한 겁니까? 여기 오면서 생각했어요. 와, 차 안에서. 대단합니다. 오타 수정. 아이디어 뱅크예요. 아니 장명 수준은 손혜원 의원 이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딸아이 낳았을 때
그 딸아이 이름을 장명 부탁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요. 제가. 사실 제가 네. 몇 번 얘기했나 안 했나? 제가 13대 국회, 14대 국회 옛날인데? 정치 광고회사 카피라이터. 아, 그래요? 13대면 네. 그때 제가 진짜 안 해본 게 없으시네요. 제가 진짜 지금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게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진짜네. 다 해봤어. 다 해봤어. 다 해봤어 뭐. 그때 제가 썼던 카피 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게 국민이 야당을 버리면 여당이 국민을 버립니다. 그때 야당 때. 네. 그 카피는 지금도 써먹어도 돼요. 야당들이. 자유한국당. 아 이거 듣다가 바로 쓰는 거 아니에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그때 이제 DJ 김대중 대통령이 영향력이 대단했을 때잖아요. 13대 국회 때. 98년도 선거인가요? 네, 그래서 주로 호남 지역 후보들한테 제가 써줬던 카피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천장을 수여하잖아요. 그럼 네. 악수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굳게 잡은 손, 뜨거운 동지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사실은 이 카피는 수준 있는 카피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한번 썼더니 너도나도 다 이거 써달라고. 이야. 그때는 이제 DJ에 의존해서 이제 표가 오니까. 네. 그래서 공천장 받고 있는 사진 맨 앞면에 쓰고 굳게 잡은 손, 뜨거운 동지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저 이거 장명 장명을 하셔서 바꿔주세요. 이재정의 오프 더 레코더 말고 딴 거 뭐 없어요. 한번 다음까지 이게 제일 한번 좋아요? 생각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오프 더 레코드 좋은데요? 괜찮죠? 오프 더 레코드. 말 못할 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혹시나 뭐 더한 아이디어가 없나 또 싶어 좋은 것 같아요. 여쭤봤는데. 오프 더 레코더 이게 더 좋아요. 사투리 같이. 오프 더 레코더. 오프 더 레코더 네. 딱 좋고.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 네, 아, 레코더라고 하셔가지고. 시비 거네. 그 또 저는 써있네. 정청래 오타 수정. 오늘 타픽을 사실 저는 갖고 왔어요. 아 벌써요? 네. 이제 방송 내용에는 없었던 건데 벌써 가져오셨군요. 자, 그러면 하나 넣어서 예. 그래서 네. 시즌 1 때 다 안 들어봤잖아요. 저 들어봤어요. 저희는 거의 다 들어봤는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네, 예, 네, 들어봤어요. 진짜로? 예, 그럼요. 이재정 의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준비해 오셨어. 진짜 한번 했어요. 종이를 한번 할게요. 가져오셨어요. 예.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 코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정청래의 오타 수정 들어가겠습니다. 억양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죠? 이거는 제 목소리를 해서 녹음해서 매주 쓰는 겁니다. 네. 자, 네. 들어가죠. 정청래 오타 수정. 네. 별로였습니까? 아, 좋습니다. 뭐가 달라? 좋습니다. 오늘은 내란죄를 들고 왔습니다. 기무사 문건 관련된 거네요.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네. 세부계 67조까지 나왔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회의장을 신변을 확보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50명을 체포하고 그렇게 되면 야당의 구심점, 야당의 지도자 당시 네. 제일 먼저 잡아가겠죠. 제일 먼저 당시 잡겠죠. 문재인 대선 후보를 제일 먼저 잡아갔겠죠. 음. 그러니까 5.17 계엄 때 김대중을 석방하라 그 구호가 나왔잖아요. 김대중부터 잡아갔어요. 그래서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방송국을 장악해서 보도 검열을 하고 뭐 SNS를 차단하고 뭐 이런 실행 계획이 다 나왔잖아요. 네. 저는 액션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실행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죄로 다스려야 된다. 라고 내란 저는, 음모 예비. 주장을 하는데요. 내란죄를 찾아봤더니 형법 87조부터 91조까지 네.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내란죄 형법 87조 내란의 의미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거예요. 수괴. 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업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살생한 자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자, 그럼 국토를 참절하는 게 뭐냐? 참절하다. 참절. 이거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렇죠. 이게 이제 국토 참절이에요.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네. 이렇게 되거든요. 전형적인데요. 네? 딱 들어맞네요. 딱 들어맞는 딱 맞네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합법적인 것은 헌법 77조에 의해서 통수권자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선포되고 그리고 국회가 그것을 승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반수 이상이 계엄을 해제하라. 그러면 그 즉시 해제해요. 해제.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말고 야당 의원들은 체포해서 의결 정족수를 무산시키자. 이거는 합법적인 국방부 합참의 계엄 표본에도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헌법에 의하지 아니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국헌을 문란하고 이 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내란죄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내란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군법무관 시절 때 이런 교관을 했었어요. 계엄 실무 편람을 뭐 제가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감수도 하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다는 뭐 기억을 못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법에 안 맞는 내용은 없어요. 다 작전 계획이 다 법에 맞게 돼 있어요. 우리가 침략 자위 전쟁은 가능하지 침략 전쟁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헌법에 우리 의해서 안 작전 되죠. 계획은 어떻게 돼 있냐면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디까지 오면. 내려갔다가 돌아가는 다시, 이런 기준으로 돼 있는데 네. 지금 이 기무사의 개문권. 문구 보면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어떻게 하겠다, SNS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나가도 한참 나간 것 같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 계엄은 그렇죠.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해야죠. 근데 지금 뭐냐면은 브레인이 기무사예요. 군대가 하고 기무사가 그다음에 정보기관. 육군 참모장이 시키는 거야. 말도 합참을 안 하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획해서 군이 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데요.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그렇죠. 과거의 친위 쿠데타에서 쿠데타예요. 친위 똑같은 쿠데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내용 보면은 국방부는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해서 미국 본국의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협조하도록. 옛날에 그 신군부가 쿠데타 할 때 그랬잖아요. 1980년. 정확하게 예. 겹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부 계획을 소름. 봤을 때는 최초에 이게 공개됐다 했을 때 이철희 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예.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뭐 애들 군대에서 할 일 없으니 이거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거 아니냐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세부 내용을 딱 보면서는 섬찟하더라고요. 저는요. 네. 박지원 변호사. 네. 제가 좀 영민하잖아요. 아주 영민하시죠. 그죠. 네. 8-8 마지막 당부장 표시. 네. 철저한 보안 강구하. 실행에 만전을 마지막. 기할 것. 네. 이걸 딱 보면서 이것은 법으로 치면 시행 세칙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시행 세칙을 찾아야 된다. 그게 이제 세부 문건 67쪽짜리예요. 네. 전 딱 보는 순간 진짜 하려고 그랬네. 8-8 문건을 보면서 네. 8장 문건을 보면서 맞습니다. 예. 박지원 변호사하고는 좀 생각의 깊이가 다르죠. 저야 뭐 짧아서. 네. 그래서 이 세부 문건은 계엄 편람 네. 그 합참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과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딱 걸리는 거예요. 내란죄 딱 걸리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국회는 없어요. 그리고 SNS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더니 5.17 계엄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등이 네. 내란 목적 살인죄 사형. 이런 걸로 무기징역 받았잖아요. 무기징역 받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이것은 다행스럽게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고두고 처벌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이재정 의원님. 이거 처벌을 할 수 있나? 아니면 또 해야 되느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해야 된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해야 되죠. 네. 어떻게 근데 이걸 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기도 자, 한데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공소시효 없어요. 네. 지금 임기응변으로 막아나서고 떼어봤자 이건 반드시 필벌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디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오방권이야, 공유되었는지 오방권? 공유되었는지도 철저하게 따져볼 일이죠. 자, 제가 봤을 때는요. 가장 심각한 것은 첫 번째 누가 지시했느냐. 한교안. 일 가능성이 지금 있지 않을까 수사해봐야 이재정 됩니다. 의원이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좀 해봐요. 아니 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잘 몰라요. 두 번째.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 문건이 생각이죠. 이 문건이요. 제가 어떤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예. 이 문건은 칼라로 돼 있을 원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에 제출한 것은 칼라 원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칼라 원본은 빨간색을 복사하잖아요. 원래 까만색과 빨간색을 복사했을 때 까만색이 다릅니다. 약간 다르죠. 맞아요. 네. 다릅니다. 색깔 들어간 거랑. 그래서 이 원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워져서 제공된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칼라 원본을 보면 다른 느낌으로 아마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특전사나 34단 여기에 과연 이것이 전달이 됐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전달됐으면 끝이에요. 두 가지. 네. 윗선이 누구냐. 최종 예를 들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약 이것을 알고 있거나 지시했거나 네. 하면은 액션 플랜 맞는 그렇죠. 거죠. 맞죠. 그러니까 계엄 선포문까지 나왔잖아요. 그것까지 다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원본이라고 제출된 게 칼라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것이 복사됐잖아요. 네, 복사된 거다. 그럼 이 복사된 것은 어디론가 배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4단과 특전사에 이 문건이 전달되었거나. 왜 34단이 수색에 지금 주둔하고 있고요. 네. 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병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캐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특별수사단, 국방부 특별수사단. 찾으려면 금방 찾아요. 그렇죠. 전익수라고 내 친한 형님인데. 그러니까 거기 얘기하세요. 전화 한번 해야 되겠네요. 아니 법무관 선배니까 뭐. 그래서 오늘 연결되나요, 연결? 그래서 방송 시간. 특전사 있잖아요. 특전사하고 34단하고 아니 이렇게 좋은 게 통신 내역. 있는데. 통신 내역 있잖아요. 게임 근데 군대 통신 내역 뽑을 수 있나? 통신 내역 그걸 수사를 해야 돼. 압수수색해야 돼. 되겠나? 저는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계획이 자유한국당이랑 공유가 됐을까? 저는 공유가 됐으면 어떡하죠? 됐으면은 내란을 같이 음모한 거 아닌가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큰 거죠. 건데. 만약에 공유가 당하고 됐다면 왜냐하면 이제 같이 국회 얘기가 했다. 나오면서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물론 무섭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추리해보는 추리해야죠. 거고 짐작일 예. 뿐이지만 다 짐작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아무 모른 채 그러니까 이 이렇게 계획이 수행된다면은 예. 근데 이분들은 국회 전체를 어쨌든 대상으로 싸워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내 편을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합리적인 의심이라니까요. 음. 지금 한교안 대행이라고 예를 들면 한교안 국방부 모르겠네. 뭐 기무 네. 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결국 계엄 해제 관련된 거는 국회의원들 포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은 국회가- 알겠지만 어. 추상적인 부분은 그 당시 여당 의원들한테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전달되었다 안 되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공유하려고 그러니까 계획하고 시도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왠지? 들더라고요. 저는 음. 그것도 확인해 무섭네요. 봐야겠지만은 그 전익수 대령한테 네. 좀 이렇게 전가를 좀 하세요. 네, 지금 제가 전화해봐요. 전달할게요. 열심히 너무 늦었어요. 34단하고 특전사 네. 그 통신 내역 있잖아요. 그거 보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거. 지금 괜히 그 말 방송에서 하셔가지고 특정 조치가 뭐 취해져서 어떻게? 증거가 인멸되는 건 아니고. 군에 뭐 바보같이 그래 숨기지는 근데 못합니다. 오늘 기무사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 거기서 포착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일이에요. 2018년도에 기무사를 압수수색하는 날이 있다니. 기무사. 저도 군에 있으면서 가장 무서운 놈들이 기무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예의 바른 척은 하는데 아니 근데 그랬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그 사건 이후로는 얘들이 아주 철저하게 예의 바르게 제가 군 검사할 때 영장을 제가 내주니까 오면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데 그래도 왠지 나를 스캔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깨름직한 조직이긴 박지원 해요. 변호사는 군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기무사가 무서웠죠. 무섭다기보다는 근데 제가 정보위 간사로 기무사 국정감사할 때는 그들이 나를 또 무서워하더군. 무서운 척 한 거 아닐까요? 무서운 척 한 거 아닐까요? 진지하게 가다가 갑자기 근데 왜 내 앞에서 눈 안 까는 거야? 저 눈 엄청 깔고 있는데 아, 지금. 그래? 네, 알았어. 뭐 이렇게 배려하는 게 어디 있노? 이재정 의원만 보고 방송을 자, 기무사 이 문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송영무 장관하고 오늘 또 싸웠어요. 어제인가요? 예. 민병삼 대령이 백기무라고 네. 서울 담당하는 기무 대장인데 그냥만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싸웠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군대 국방장관하고 나 처음 봤어. 나 태어나서 나도 저기 장관 면전에서 국방부 내가 차관실 장관이랑 기무사 그런 게 수뇌부가 어때? 싸우고 말이 있어요. 안 돼. 이게 거기서. 근데 가능하나요? 기무사에 그 기록에 나와 있대요. 네. 네, 오늘 보고가 됐답니다. 이수령 문건은 중요하지 않다. 한 게 나왔는데 민명삼 방금 대령이 국방부에서 재반박했어요. 그런 네. 말 한 적이 없다고 또 반박했어요. 진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실공방. 왠지
기무사 민병삼 대령이 맞는 것 같아. 그 사람 느낌에. 뭐 30 몇 년 뭐 옷번니 많이 했잖아요. 예. 36년 동생을 얘기하고 아니, 근데- 송영무 장관은 대장, 대장 걸고 했고. 난 대장이다 이게 이렇게. 뭔 꼴입니까? 그런데 지금 송영무 장관은 패싱됐잖아요. 이거 업무 배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되는데 하고. 그래서 이 기무사 개헌 문건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지 말란 뜻이에요. 보고하지 말란 뜻인데 왜 그걸 보고하고 그러냐고요. 아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지시했어요.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은 배제해라. 그리고 육군 배제해라. 그래서 공군 대령으로 지금 네. 전수 대령이 수사본부장 공군입니다. 했잖아요. 예. 근데 국방부 장관한테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기무사 내부에서도 송영무 장관한테 잘 보이려고 뭐 보고도 하고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대통령 지시사항을 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사상 불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기무사가 그러니까 이번 3월에 문건을 보고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개혁으로 가기 전에 방어를 하려고. 그렇죠. 어떻게 막아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왔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기무사가 개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든 조직을 난 건사시키려고 이런 내가 건데. 아는 잘안 된 기무사는 거죠. 그러고도 남을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직을 위해서 하려고 되게 꾸몄다가 되게 센 안 된 상황. 검찰만큼 이상 센 그래서 이제 조직. 송영무 장관을 거짓말쟁이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사안이 이렇게 엄중한데 그 뭐 자유한국당 의원님은 이걸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어쨌든 정식 어떤 시스템에 의한 조사나 이런 거를 정말 젖히고 본인이 지금 직권 남용을 해서 다 본인한테 누가 그래요? 보고를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한다. 직권 남용 박상도 아니냐고. 그래요? 아니 뭐 그렇게 아니, 얘기하시는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도 말관자들이라고 직권 남용 바보 아니냐고. 같은 소리 하지. 이게 정말 이 사안의 심각성이 어디에 있고 문제 본질이 지금 뭔지 엄청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 무슨 사안이 있으면은 뭐 유출 경위를 밝혀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맨날 옛날에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 저기 초음 복국집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음. 딴 거를 보는 거야. 본질을 안 보고.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지시하는데 뭐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건 이제 말도 안 아니, 돼.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국군 그러니까요. 통수권자로서 이거만큼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어쩌면. 의원한테 얘기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전화해서 얘기해. 네. 각상도죠? 제발 좀 아니에요. 기초 상식 좀 알고 있으라고. 각상도는 아닙니다. 각상도 의원은 아닙니다. 네. 입모양을 말씀해 주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타 수정 이렇게. 좋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알차네요. 어우, 너무 좋습니다. 네. 오타 수정 하나만 해도 시간이 아직 안 됐군요. 거의 다 된 느낌이. 한라본의 존재 가능성, 복사였기 때문에 유포데이트 정말 새로운 관점. 깔끔하네. 이거 진짜 뭐 이렇게 이름 만드는 거는 도사 같아요. 네. 우리 그 라디오 프로 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예, 정말 코너라고 맞아요. 코너 그 이름이 정말 코너를 우리 정 의원님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작가 역할까지 하시는. 임원이 그 코너를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이름이 너무 좋대요. 아, 이름이? 예. 정동원의 말, 정청래의 말. 주제서 그거를 정말 바른 말 뭐 이렇게 엮어서 정청래님 제가 쳐다볼 수가 없어요. 눈을 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을 그러면 치켜 뜨세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재주가 많으셔가지고 맞아요. 예. 정치하기는 진짜 아까운 아까워요. 분이세요. 그래서 요즘에 농사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농사까지. 오늘, 참외를 네. 두 자루. 트위터에서 봤습니다. 근데 왜 안 가져오셨어요? 이 시대의 참 수학군. 아니, 이런 말 있어요. 예. 먹고는 가도 지고는 못 가겠다. 먹으러 가야 되겠군요. 먹으러 가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옥수수 수확을 이제 우와. 들어갔습니다.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도 안 가져오시나요? 가져오겠습니다. 네. 옥수수는 네, 가져오시나요? 옥수수 가져오겠습니다. 이야. 그러면 다음 주 그 저녁은 옥수수로. 네. 라면 대신 옥수수로 먹죠. 저 옥수수 제일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지난번에 옥수수 말씀드렸죠? 맛이요. 천차만별인데요. 옥수수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옥수수는 먹습니까?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따야 됩니다. 이슬을 먹어봤을 때 따서요. 그리고 바로 쪄야 돼요. 그러면 바로 쪄야 된다. 네, 그럼 이슬이 있을 때. 네,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달콤한 맛이. 옥수수에 설탕 안 들어가니까 하나도 맛없더라고요. 옥수수 맛이 안 좋은 거는요. 예. 따서 오래 있다가 삶는 거예요. 그쵸. 그 그래서 얘기는 빨리 하더라고요. 삶으면 삶을수록. 네. 그러니까 맛있다. 옥수수밭 옆에 솥단지 걸고 바로 삶아야 맛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을 하면 모든 게 정치를 아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많이 알아가는 아니 정 시간이 되고 의원님이 있어요. 되게 예리하고 그런 면도 있는 반면에 되게 감수성이 맞아요.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으시다든지 뭐 이렇게 본인의 끊임없는 어떤 여유의 공간을 마련을 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정치 고민도 하시고 이렇게 병행하시니까 그 감성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봐도 제가 대단합니다. 예. 혹시 국회에 새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농사는 안 하시? 아니 제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혹시라도 아니 혹시 저기 잠시만요. 설마 아니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어쩌다가? 아니요. 농담이고요. 아니 제가 아까 정리를 했잖아요. 이분은 정치하기 아까운 분이니까 혹시라도 들어올 일 없으신 거죠. 뭐라고? 자 다음은 우리 박정호 기자의 네. 국회 24 시 아니 국회 24시. 네. 국회 24? 국회 이사라고 안 한 게 어디야? 국회 이사 가는 거야? 어때 별로 국회로 이사 갑시다. 세종시로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과천. 국회로 우리 이사 집에서 가. 가까워요. 국회 안양 동안을 24시다. 해서. 이동영 미안하다. 이번 주도 아닌 것 같다. 이동영. 이번 주도 댓글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이동영 이거 편집할 성질이 이빨 내겠는데 또. 자 박정호 기자 네. 하시죠. 뒤에 보면은 제가 또 준비할 게 또 협치 내각 얘기입니다. 청와대에서. 협치 내각으로 하죠. 예, 지금 이어서. 김우겸 대변인이 그 협치 내각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라고 청와대에서 밝혔는데요. 당에서 먼저 요청이 왔다. 본격적으로 얘기된 것은 지방선거 이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각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이 문제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이걸 문제 삼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협치라고 하면 왜 대변인 브리핑으로 퉁을 치냐 뭐 이런 그러면 식으로. 누가 해야 되노? 그러니까 뭔가 격식을 갖추고 뭘 잡아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 대변인 브리핑을 이건 했다고 말이 이게 안 기분 된다. 나쁘다는 거예요 또. 아니 뭐 그 대통령 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걸 왜 말이 이렇게 말이 안 따질까요? 되는데. 격식과 뭐 격을 따지고 이런 핑계 대는 모습을 거 아닐까요? 보는데 김성태 대표 같은 경우는 뜬금없다. 김관영 대표는 진정성이 의문이 든다. 평화당 조배수 대표 협치가 아닌 통치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치가 아니라 협박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협박이라고 이게? 네. 그러니까 뭐 단어를 여러 개 써가면서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결국은 야당은. 그러면 안 되겠네요. 다 이렇게 반대하는 거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한두 자리 주고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냐. 뭐 이런 기분 나쁜 입장을 얘기하고 있던데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당에서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민주당에서 새로운 대표가 나오면 당선이 되면 여기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짧은 소견으로는 네. 이런 말이 설왕설래 오고 갈 수 있으나 네.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립되긴 안 된다. 어렵다. 협치 이렇게 연정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우리 역사적으로? 아니 대연정 하려고 하다 말았잖아요. DJP 연합 때 네. 사실은 연정을 한 거죠. 그 JP 국무총리하고 다른 그거는 뭐 당인데 선거하면서 한 거니까. 그렇죠. 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연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장관 자민련회 일부 가고 한 건데 그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네. 그리고 대통령제하고 연정하고는 짝꿍이 안 맞아요. 내각 책임제, 그렇습니다. 의원 내각제가 맞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의원 내각제에서도 연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치 구조를 가져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지 않아요. 결국은 싸우고 이랬었다고. 예, 그거는 기억이 나는데. 정치 구조의 안정은요, 사회 구조의 안정을 전제로 하는 건데, 사회 구조의 안정은 뭐겠어요? 경제 구조가 그렇죠. 그 형평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 갈등이 있는 나라에서 정치 제도만 달리 한다고 해서 안정적인 정치가 된다? 안 된다. 없어요. 세계 어디에도 그리고 또 없어요. 이게 제도적으로 예. 불가능한 것이 보통 연정 그러면 독일을 떠오르는데요.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서 네. 일당이 다수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죠.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정치 시작 이퀄 연정이에요. 연정이니까. 근데 우리 그런데 같은 과연 독일이라고 해서 이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들을 통한 이제 그런 연정이라는 게 또 안정적이냐? 독일이 과연 안정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그러니까 이제 있느냐라고 독일 같은 경우는 들여다봐도 제 추론은 이거예요. 나치당 있잖아요. 겁나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나.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트라우마가 너무 세서 음. 일당 독재를 못하게 만들어놓은 네. 그런 거예요. 서로 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제고 네. 대통령제 하에서 의원 내각제하고 짝이 맞는 이런 연정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안 맞는 안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긴 하지만 실행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저는 야당,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야당이 지금은 뭐 들고 일어날 태세인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안이 뭐가 모욕적인지 모르겠지만 모욕적인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도 본인의 진정한 속내일까? 그냥 일성이지 않을까? 이 그러니까 태도. 추미애 대표가 협치 예. 수박도 다 돌리고 그랬잖아요. 네. 예, 맛있었던가요? 전 우리 부자님께서 가지고 가셔서 아니, 그러니까 맛있나? 수박 돌렸어요? 네. 협치하자고. 협치에 대해서 수박 걸타기식으로 이해하고 있구만. 만약에 나 그냥 내 공상인데요. 박지원 같은 사람 농림부 장관 주고, 통일부 장관 주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 한번 더 하라 그러고, 안 돼. 유승민 경제부 장관 안 된다니까. 그러네. 참. 그냥 한번 공상 한번 해봅시다. 아니, 왜 그런다고 혼내세요? 높은 그 당에 비상계엄은 꿈을 꾸는 것조차 범죄 행위야. 안 됩니까? 거의 비상계엄급으로 만들어버리셨네. 그 사람들 지도자들 야당 지도자들을 만약에 데리고 그분을 오면. 누가 지도자라고 그래요? 그분은 국민한테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그 안에서는 지들이 지도자인지 알잖아요. 요즘은 내가 지도자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가정을 하더라도 협치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금 예를 든 분만 제 하더라도 마음대로 얘기한 잠시만요. 거예요. 네. 방금 예를 든 분만 하더라도 그분의 지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국회표가 몇 표인지 없나? 세워지는 분들이 천정배도 자기 혼자 예전에 맡았는데. 그렇죠. 개그 콘서트에 지금은.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예, 있어요. 맞습니다. 무조건 안 돼. 그걸로 정리하는 걸로. 안 되네요. 예,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개혁 입법연대 그 정도 수준으로 아마 할 것 네네, 같아요. 제가 볼 네네. 때는 사안마다 박지원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 맞아요. 사안마다 이쪽 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쪽 진영에서 함께 통과시키는 네. 법사위가 자유한국당. 자, 하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예. 지금 노회찬 의원 부분 때문에 평화와 정의 모임 그거가 깨졌어요. 원내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간사가 다 없어지는 거죠 이제. 네. 그럼 3당 체제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원내 협상을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비보가 전해진 상황에서 뭐라 하기는 문제를 아직 하기가, 어렵고 예, 그래서, 발의할 때까지는 네. 네, 어떤 얘기가 우선 정기국회 안 하고 앞두고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8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순간 깨진 거예요. 깨진 원내에서. 거죠. 깨진 네. 거죠. 지금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런 오늘 거예요. 이제 제가 노회찬 의원님실하고 같은 층에 있어요. 제가 출근하다 보면은 이제 노회찬 의원님실을 지나오는데 네. 물론 이 상황에서 이제 경황 없는 여기 출근할 비서진들이 없겠죠. 근데 문이 굳게 닫혀져 있고 그 앞에 노회찬 의원님의 여러 가지 이제 방에 특징이 있는 어떤 부착물들이 있는데 그게 다 떼져 있는 거예요. 벌써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일단 이제 안 계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보좌진들도 그 순간 이후로 이제 국회 직원이 아니게 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출입증 예, 반납해야 될 예, 거예요. 의원 예. 한 명에 따라서 그 나머지 비서 보좌진 다 그냥 자격을 뭐 그런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여러 가지 문제 그러게요. 어쨌든 간에 네. 조금 더 시간차를 두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자, 다음은 우리가 지금 정치 알바 시즌2에서 가장 기대되는 코너예요. 우리 이재정 의원의 오프 더 레코드. 저 잊고 있었어요. 가장 해야 기대되는 되는구나. 코너예요. 네. 이재정의 오프 더 레코드. 오늘 어떤 얘기 준비했습니까, 혹시? 은밀한 얘기인데. 어떤 얘기 할까요? 나는 그 얘기 듣고 싶어요. 국회의원. 특히 또 비례도 했지만 지금 지역구 의원 아니 지역위원장이라고 위원장. 그러죠? 예. 딱 헷갈려. 당협위원장하고 다 헷갈리는데 당마다 다른가 그게? 예. 이름이? 자유한국당은 당협위원장이라고 네. 이야기하고요.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마 저도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2년 조금 넘었고 또 지역위원장 활동은 사실상 거의 뭐 시작이다 보니까 뭐 몇 주 되지 않았잖아요. 정청래 의원님이 제 코너이긴 하지만 정청래 의원님이 도움을 많이 거들어 주실 것 주실 같아요.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마포를 떠나질 않아요. 지역구에만 계세요. 자, 여기서 퀴즈. 네. 이분은 하지 마요. 이분 누구냐면은 이제 변호사님. 예. 변호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네. 법을 아시기 때문에. 자, 국회
대구에 사는 국회의원이 마포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있죠. OX. 있죠. OX. 안 될 것 주소가- 같은데요? 주소가 대구에 있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있어요. 안 된다. 네. 자, 예, 역시. 아유, 뭐 맞으시겠죠. 예. 예,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정답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몰랐는데?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에만 거주하면 되고요. 농담입니다. 네.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에만 거주하면 되고요. 마포 구의원은 마포구에만 구에만 거주하면 거주하면 됩니다. 되지요. 아, 예. 그렇군요. 국회- 지자체장하고 좀 다르고요. 예. 국회의원은 말 그대로 국민의 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의 대표라고는 하지만 이제 전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니까. 예. 제가 왜 이 얘기부터 시작하냐면요. 국민 정서상 아니 이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책임은 국민 전체를 다만 대표해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할. 투표권은 없어요. 아니 본인을 찍을 투표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거기 살지가 그런 말이죠.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했냐면은 갈등이 되더라고요. 국민 전체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의 역할, 여의도에서의 의정 활동과 지역에서 지역 구민들을 만나면서 인사도 하고 모임도 가고 하는 의정 활동의 적절한 조화의 지점이 어느 지점일까? 아, 그런 그게 생각을 궁금해요. 많이 하게 됐어요. 진짜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떠세요? 자, 정리돼 있죠. 아, 국회의원은 첫 번째 법 재정 개정 일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예산 감시 활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나라국이잖아요. 나라의 모든 일을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모든 지역 일을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뽑아주는 국민을 전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지역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다, 정리가. 근데 네.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고민합니다. 지역구 일과 여의도가 겹쳤을 때는 어디를 할 가야 것인가. 되느냐. 당연히 저는 여의도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회의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닌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서강대교가 출퇴근길이었거든요. 네, 네. 서강대교를 건너갈 때는 척추뼈를 90도로 딱딱이 들고 절대로 국무총리 멋있다. 장관들에게 주눅 들지 말고 네. 국민이 원하는 대로 대신 혼내주자. 그래서 돌아오면? 여의도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네. 그다음 직립보행을 하다가 국립보행을 하다가 하다가 다시 퇴근해서 서강대를 서강대교를 넘어오면? 넘으면서는 모두 전환을 해야 돼요. 척추를 접어. 척추를 접고 이거 좋다. 그리고 유권자에게 항상 고개를 숙이고 멋있다. 절대로 유권자하고는 언쟁하지 말고 네. 여의도에서는 끝까지 추격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 모두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것은 훌륭하지 못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하는 국회의원들 제가 몇 분 알고는 있습니다. 반대로 행동하는 분들. 그러니까 지역에서만 잘하는. 지역에 분들. 가서 아. 그러니까 공가라 그러나요? 출석하지 않고 그거 가는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석하는 국회의원들. 그 사실 저는 또 이제 제가 처음 지역에 입성한 입장이라서 또 제 얘기에 견주어질까봐 얘기하기가 좀 저어되는 면도 없잖아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공천을 할 때요. 네. 그러니까 음. 이제 전략 공천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그게 낙하사처럼 느껴져서 지역민들한테는 불편하게 그럴 수 있죠. 느껴질 특히 수도 준비한 사람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역에서 묵묵히 오래간 이제 역할을 하신 분들, 이제 선거 전에 응당 공천을 기대하고 지역의 어떤 당원분들한테는 많은 표를 또 이제 네. 약속을 받을 만큼 성실함을 보여온 분들과 이제 갈등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거 직전에 정당은 또 전략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이제 그 사이의 갈등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략 공천 중에는 이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어떤 당의 전략을 위해서 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또 어떤 당권자에 의해서 김종인? 아이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런 얘기 당권자의 못합니까? 근데 여기서? 목소리가 너무 컸어 지금. 예. 김종인? 얘기할 수 있는데. 김종인? 네, 공천권자와의 관계 때문에 네. 느닷없이 이제 상식적인 동의도 되지 않는 분이 또 공천이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그렇죠. 때문에 또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뭐 낙하산 전략 공천이 모두 낙하산인 것처럼 치부되기도 필요하지 하고 않나요? 저는 지금도 신인 정치인이 좀 하려면 그런 예전에 DJ 때 그런 걸 좀 했었나요?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젊은 사람도 쓰고 하려면 젊은 사람들 기존 정치인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당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생각드는데.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제 국회의원의 전체 국민의 대표성과 네.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것처럼 부분이네요. 정당으로서도 늘 이게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차기 총선에서 어떻게 이제 어쨌든 그 지역에 있어서 한석을 이제 의회의 한석을 늘리는가에 대한 고민과 그렇죠. 그다음에 그 지역민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그렇죠. 반영하고 그 지역민의 정서와 결합해 온 그렇죠. 우리 또 당을 위해서 노력해 온 분 간에 이제 적절한 보상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이제 기대하는 어떤 공천 그 절충점을 찾는 게 공천을 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네네.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절충점이 필요하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억울하십니까? 얘기하지만 정청래 의원님?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현실에서는. 컷오프 됐으면 그렇다고 여기는 또 마땅한 대안도 없었어요. 그게 좀 그래요. 그렇죠? 예. 이분보다 훌륭하신 분이 있어서 이분이 이제 물러나줄 때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으면 아니, 좋은데 근데 또 저는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그 부분 원포인트를 지적하자면 보복성 아닌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요. 잘라놓고 후보가 없어가지고 막 구하러 다녀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이해찬 의원님.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웃긴 거예요. 의장도 그러지 않았나요? 의정부도 그랬다가 네. 결국 결국 맞아요. 떨어졌잖아. 코미디죠. 강기정 의원도요. 코미디죠. 강기정 의원 일단 잘라놔. 후보가 없어. 광주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막 욕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이상하다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뭐 하라고. 그러니까 웃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고. 이제 이재정 의원이 말한 문제의식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거 보고 딜레마라고 그래요. 네. 딜레마. 그게 뭐냐면 흔히 있잖아요. 지역구에는 어떤 거냐면 지역에서 상가집 잘 다니고 결혼식 잘 다니고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 맞아요. 네, 때로는 맞아요. 정치작업법 무관하게 밥도 잘 사주고 그렇지. 이래야 그리고 되더라고요. 여의도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지역구는 어쩔 수 없이 행사에 못 참석 못하면 이 사람은 노는 사람이에요. 네, 욕하죠 지역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면 여의도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언론에 잘 보도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욕먹는 것만 나와. 그렇지. 그러니까 못 쓰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극이 쉽지 않네요. 있는데 그걸 참 어떻게 메꾸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정치인은 죄인이에요. 정치는 생물이고 정치인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답변이에요. 실제로 이런 경우 있었어요. 어느 이제 그 5월 8일 효도 잔치한 다음에 옆에 식당을 가는데 어버이날요? 네. 쭉 지나가다가 그 옆에 소주집을 지나가다가 딱 어떤 어르신들하고 마주쳤어. 8분이 술 들으시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딱 마주쳤는데 어떻게 들어갔죠. 그랬더니 인사를 딱 했더니 정의원 소주 한 잔 받아 그러는 거예요. 낮술이죠 점심 때. 네. 그래서 낮에는 근무 중에는 술 먹지 않습니다. 했더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아, 우리가 뭐 이렇게 허름하니까 뭐 술 안 받는 거야? 아닙니다. 그럼 먹어야지. 먹어야죠. 한 잔을 받았어요. 근데 상임이 막 들어와. 아니 그래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내 잔도 받아야지. 저기 한 잔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 술만 중요하고 내 술은 안 중요해? 8잔을 다 마셨어요. 못잖아. 한 병 먹고. 한 병 넘게 먹. 8잔을 마시고 그 옆에 식당에 격려잔치에 간 거예요. 그러면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겠죠. 갑자기 제 얼굴을 보더니 좀 뻘뻘했을 거 아니에요. 술 먹고 왔다고. 국회의원 대낮부터 술 먹고 다닌다고. 술 먹고 다닌도 아니야. 술 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해요. 앉으면 왜 앉아있느냐 그러고. 서 있으면 맞아요. 왜 서 있냐고. 그래요. 맞추기가. 그럴 때는 어떻게 답변할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답변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재정 의원님도 겪으시겠네요 앞으로. 옆에서 지역 주더라고요. 활동하시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른들이 주더라고요. 이렇게.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역에 이제 행사하는데 네. 말이야 이재정 의원 왜 어제는 안 왔어? 근데 그때 그렇게 인사청문회 되는 거죠. 있었거든. 저요 여의도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왜 몰라주세요? 하고 하면은 그건 바보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역시 내 말 잘 듣고 겸손하구만. 이렇게 얘기해. 저 인사청문회 하는 거 못 보셨어요? 제가 놀면서 안 온 줄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TV 좀 보세요. TV 좀. 네. 집에는 TV 없어요? 국회 방송 보세요. 국회 방송 생중계 중이에요. 쉽지 않네요, 진짜로.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여의도 들어오기 전부터 민주당의 공천 심사를 2번이나 했었고 여의도 들어와서도 공천심사 조직강화 특이라고 해서 공천심사위원 예, 맞죠? 예. 네. 공천심사위원 민변 파견.
공천심사위원회는 항상 민변 출신이 있습니다. 민변 한 명씩 가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그냥 제가 왔는데 민변이었을 뿐이에요. 저를 부르셨던 그렇죠. 거고. 그래서 들어와서도 공교롭게 이제 공천심사를 꽤나 여러 번 했어요. 이때까지 뭐 공천심사 조강특위라고 해서 지역위원장을 선정하는 거, 예. 뭐 당원 자격 심사 뭐 이런 거 심사만 제가 한 7, 8번 옛날에 한 것 같아요. 진선미 한번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에 들어와서 아주 애먹었어요, 진짜. 아, 그분이 그 경험을 나한테 얘기해 주시겠다면서 제가 그러니까 공천심사위원 처음 됐을 진선미 때. 의원이 공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재정 의원이 받은 거네 그러면. 네, 그렇죠. 제가 그렇죠. 진선미 비례도 의원을 먼저 했잖아요. 공천하는 셈이 아. 됐죠. 아. 예, 그렇게 해서 공천심사를 하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어느 당이든 어려운 지역이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수성하고 있는 지역은 저희한테는 험지고 그렇죠. 또 저쪽에서 이제 험지면 우리가 수성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어려운 지역일수록 지역을 떠맡으려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소위 중앙 정치에 유리한 자격을 다 갖춘 분들만 또 지역위원장인 건 또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또 묵묵하게 지역 텃밭을 일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우리 민주당도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했던 이제 이번에 조강특위 하면서 했던 지역들도 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딜레마가 공천심사위원이 되니까 있더라고요. 아하. 이분이 당을 위해 헌신하고 어려운 지역을 묵묵히 갈아오신 그 밭을 노고, 갈아온? 예, 그 노고에 대한 당의 대답은 뭐여야 할지 또는 이제 그 당의 선거의 전략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일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되더라고요.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어렵네요.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공천 기준은 정해놓고 그렇죠. 크게 바꾸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리 얘기 정해져야 나온 되죠. 시스템 중요한 공천 그러니까. 이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묻는 거니까 제일 관심 있는 게 사실은 공천이었을 것 같아요. 시스템 공천 어떻게 할 네. 것이냐, 공정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데 이 방송 나갈 때는 지금 3명이 다 결정돼 이해찬, 있는 거죠. 예. 이해찬, 김진표, 예상을 한 명씩. 예. 송영길을 또 떨어질 것 같아 왠지. 아이고 안 그래, 뭐 내가 이런 얘기 못 지난번에 한 표 차이로 난 떨어졌잖아요. 당원도 아니고 나 관계도 없는데 그냥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답 듣고 싶습니다. 공개 8명 벌써? 중에 네. 3명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탁월하십니다. 예, 어쨌든 저의 오늘의 고민에 대해서는 결국 정답이 없다. 정답 없다. 로 된 거고요. 정답을 다만 찾아가는 예, 그런 여정. 다만 우선은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어쨌든 경쟁을 부침에 있어서는 그 룰은 일찍 정해져야지 누군가의 그렇죠. 자유에 맞아요. 의해서 예. 정해져서는 안 그런 된다는 건 의미에서 정치권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해찬 총리가 그걸 하게 되면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느낌에 뭔가 추상 같잖아요. 딱 원칙대로 할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 같아. 다른 분이 아니라는 네. 건 아니고. 아까 송영길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네. 우리 송영길 의원님이 지난번에 이제 컷오프. 컷오프로 떨어지시면서 한 표 차. 이제 한 표 차라는 얘기가 있죠.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 아무도 공개는 안 몰라요. 되죠. 예, 네, 공개가 안 되죠. 되는데 한 표 차라는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예. 알면 안 되는 거고 한 표 차라는 그냥 이야기가 하는 있는데 그냥 거 아닌가? 마음이 한 표 차일 것 같잖아요. 아까 왜 떨어졌냐고 네. 물어봤다고 어째 했잖아요. 떨어지나 그러니까 그래. 굉장히 이제 스마트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분이 평소에는 뭐라 그러시냐면요. 제가 그때 전당대회 중앙위 네. 투표에 참여를 못했어요. 해외 출장을 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정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질문을 딱 보는데 또 나 때문에 떨어졌어.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 당의 모든 선배님들이 한 얘기가 네. 선거 때는 누구를 찍든 간에 무조건 투표는 해야 된다. 아. 그래야 누구로부터도 그렇네요. 원망을 듣지 원망은 안 않는다. 듣겠네요. 이번에 꼭 하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435명입니까? 중앙위원이? 네. 민주당에? 442명. 442명. 왜냐면 442명. 추가로 442명. 그 435명이었는데 네. 추가로 지역위원장 선정을 받은 분들이 또 그러니까 생겨가지고요. 현역위원하고 지역위원장하고 그리고 442명이 지자체 네. 장 해가지고 기초단체장. 네. 그분들 중에 저는 중앙위원인데 투표권이 없더라고. 아 그렇네요. 중앙위원 중에서도 투표권 있는 중앙위원, 투표권 없는, 없는 중앙위원. 중앙위원도 있고.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왜요? 정당에서. 왜요? 왜 그렇죠? 그래요? 저도 깜짝 저왜 놀랐어요. 모르지? 뭐냐면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고문 고문까지요? 그리고 광역의회 의장 아, 네. 광역단체장. 맞아요, 의장. 예. 네. 이렇게만 딱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위원 한 600명 정도 돼요. 아. 그래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저는 이런 거 처음입니다.
그 투표도 못 하시네요. 못해. 정청래 의원님. 예. 아유. 대신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당헌 당규상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은 공개 지지하기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저는 할 수 있어요. 누구 지지합니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저를 지지합니다. 아, 좀 재밌게 좀 누구 한번 찍어서 좀 얘기해 주세요. 하면 안 되나요? 눈빛을 썼잖아 지금. 이해찬! 아, 이해찬! 눈빛으로 썼잖아. 이해찬! 아유. 아, 그래요? 저는 사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갈등할지도 몰라요. 저 뭐 이번에 상임위원장 이제 투표하러 그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딱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설렜어요. 혹시 내가 예, 이번에도 저는 갈등할지도 몰라요. 그 말씀이 농담으로만은 안 들려요. 그래요. 어쨌든 이 방송 나갈 때는 세 분이 결정된 세 분이 상황이기 결정된 때문에, 상황이고, 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세 분이 될지 이해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김진표, 대로 송영길. 송영길, 불쌍해 송영길. 예. 왜 그러지? 아니 떨어졌잖아요. 불쌍해서 그러니까. 그 매우선이가 그 매육선이가 뭐고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 부끄럽구나. 네, 그분 저 때문에 근데, 떨어지셨습니다. 컷오프 되면은 많은 것이 또 좋아집니다. 경험담. 경험담. 네. 잘하면. 알겠습니다. 잘하면. 공개 지지권도 얻고. 하나만 우리 여쭤보고 네, 네. 그만. 근데 가면 지역구에 가면 많이 좋아하지 않나요, 우리 이재정 의원? 아직은 이제 지역 구민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 어떤 작은 행사 가서 네. 만나고 하면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모르다고요? 네. 그러니까 팬들은 아직까지? 원래 팬이었어요 하고 음. 뭐 사진 찍자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이제 정치 얘기 뭐 뉴스를 틀어놓고도 정치인 일일이 구분해내지 못하는 그냥 일상이 정말 빠듯한 분들이 더 많구나 하는 걸 그렇군요. 느꼈어요. 이렇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보면 막 단타로 뉴스 많이 나가는 것은 한두 달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뭐 나 9시 뉴스에 나왔는데 이거 있잖아요. 의미 없어요. 별로 없고 판도라에 나가야 되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 휘말려야 돼. 아, 그래요? 자, 하나 확실한 거는 정청래 의원님하고 이제 마포에 술집에 가자 식당에 거의 다 알아봅니다. 박수가 막 치고, 사진 네. 찍자 그러고. 그건 확실합니다. 행가래도 쳐주고 막 그러죠. 행가래 치주고 박수 쳐주고 행가래를요? 조인하고 뭐 그런 경우를 그러니까 우리 아니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출까지 되신 분이 그래서 당연한 거네요. 술집에 갔는데 당연한 아무도 거네. 못 알아보면 은퇴하셔야죠. 슬프겠다. 은퇴하셔야죠. 참고로 그런 의원이 슬프겠다. 절반이 넘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되나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재정 의원한테 하나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한 달쯤 지나면 정치 알바에서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꽤 많이 동안을에서 있었거든요. 나올 네, 겁니다. 꽤 많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네. 맞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만약에 네. 그런 일이 없다면 하차하겠습니다. 박지원 하차해? 사회자에게 손가락에 장을 지겠습니다. 이동영한테 해주세요. 잘못했습니까? 이동영 잘못이에요 이거는. 아니, 뭐라고 소개하세요? 가서 그 지역 주민 만나면 자신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메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동안 들키는 건데 동안 그러니까 어른분한테 다가가기 민망할 때 아이를 안고 있으면 안녕 국회의원 아줌마야 인사하자 이러고 가면 잘한다. 어머님들이 처음에 이제 어머님한테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이제 민망해하시고 또는 불편해하시는데 아이한테 먼저 와. 국회의원 아줌마야 인사하자 그러면은 아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좋아하죠. 내주시거든요. 예. 와, 아이는 국회 누나, 노하우가 국회 있네요. 아줌마, 그렇게. 이거 좋다. 저기요. 네, 12시에서 1시. 네. 그 점심 총선 때죠? 때는요. 예. 12시 1시에는 반드시 초등학교 주변을 지나가야 되고요. 소모 차량 로고송. 아. 반복적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3일 정도 지나면 애들이 그 노래를 따라하기 이게 시작해요. 그거네요. 소동요. 소동요네. 집에 가서 불러.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한 2학년까지는요. 아이들한테 처음에 접근을 하기 어렵잖아요. 얘들아 안녕? 그럼 애들 되게 좋아해요. 얘들아 안녕? 저는 그래서 안녕 할머니한테 할머니 여기에서 제일 이쁜 국회의원 왔어요. 진선미? 그리고 마포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참 아실 거. 하다 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막 50명, 100명씩 막 떼져가요. 네. 그러면 총선 유세차, 뭐 선거 유세차 타잖아요. 그럼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따지안 이문하오 한국의 그 루싱 이루핑한 그러면 중국 사람이 들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정청래 중국어도 엄청 잘하네.
이제 맞네. 우리 아. 이제 방송 끄고 수다 네. 떨죠. 우리만 즐거워요. 자, 밖에 지금 주무시고 네, 계세요. 지금, 네. 자, 그래도 뭐 1회에 비해서는 2회, 예. 3회는 좀 괜찮은 게 아닌가. 제가 오늘 글이 어떻게 네. 나올지. 압정으로 허벅지를 많이 네, 지금 많이 찌르면서. 참고 계시네요. 네, 예. 정말 참기 어렵구만. 네. 낙서를 많이 하셨어요. 저번에는 낙서를 하나도 안 그 하셨는데 낙서가 거의 뭐 분노형으로 지금 빨간색이야 또 빨간색이네. 분노가.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정치 알아야 바꾼다 시즌2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